고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막상 생기면 어떻게든 대처하지 않았나? 고민과 관련된 책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혹은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등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 고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인데 근거 없이 전적으로 긍정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댄다.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혹시 미움이라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다른 이와 비교해 자신이 못하지 않을까 신경을 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고민은 고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만이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민하는 당신은 자기 자신이지 주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직이나 면접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채용 여부는 당신이 지원한 회사의 인사과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당신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고민을 글로 정리해서 분류하기. 만약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고민이 있을 때는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적었다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기준을 두고 분류해보자. 고민이 확 줄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생각해보자. 푸념할 대상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고민 메이커들은 고민거리만 바라본다. 어느 날 카페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대화 내용 대부분이 현재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이었다. 한참 푸념을 늘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투덜거리다 보면 생각이 불평불만 쪽으로 향하게 되고 늘 그런 것들만 눈에 띄게 된다. 언젠가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 모두가 신나고 행복해야 될 그곳에서 잔뜩 짜증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말다툼하는 연인들, 아이들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부부, 참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었다.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에서 말이다. 디즈니랜드는 미키마우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잔뜩 짜증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에 시선을 두는가이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크고 흥미진진한 테마파크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인생이란 테마파크에서 잔뜩 짜증난 사람들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전면적인 자기 부정을 그만두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지적을 받을 때 그 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자기 부정으로 비관적인 사고를 확장시키면 안 된다. 엑셀 사용법 좀 익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치자. 그 말을 듣고 나는 일도 잘 못해. 난 노력도 제대로 안 한 거야. 여기서 내 존재의 가치는 없어라며 비관을 확장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엑셀을 잘 못하는 것을 일을 잘 못하는 것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그냥 엑셀을 잘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고민을 만든다. 불쾌한 감정을 인정하고 되고 싶은 상태를 말로 표현해보기. 항상 긍정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많은 책에서 말한다.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잘 안 된다.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바꾸고 싶을 때 A라고 생각하면 안 돼, B라고 생각해야 되라며 스스로 자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방법은 정말 부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은 항상 옳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당신이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면 불쾌한 감정을 없애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다. 불쾌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를 오히려 키운다. 그 존재를 무시한 채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존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자. A라고 생각하면 안 돼, B라고 생각해야 되라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은 A이지만 B이고 싶어. 지금은 기분이 꿀꿀하지만 좀 더 나아지고 싶어. 지금은 저 인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차차 잘 지내고 싶어. 우리의 감정은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더 자연스럽다. 불쾌하게 느껴지는 감정, A를 인정한다면 그 감정 역시 당신에게 협조할 것이다. 그는 당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노력의 대상을 제한하기.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라는 내내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TV에서 옛날 이야기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는가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또는 얼마나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무엇을 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죄책감마저 조성한다.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사실 아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사람들 평가에 신경 쓰며 자기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떠밀려가는 노력은 비극이다. 인생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가능한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 노력할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